저는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신감운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정감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요.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면 영국 사람들 영국 신사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젠틀맨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런 운동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나라가 아니었었어요. 옛날에 약탈해가지고 뭐 그 대형 박물관에 보면 약탈에다 갖다가 쌓아놓은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것도 굉장히 거기가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리고 이거 커피 농사를 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영국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그저 타락해가지고 막 진짜 뭐 호화 파티를 하고 술 마시고 뭐 정말 사회 풍기가 문란하고 진짜 형편없었다 그럽니다. 근데 어떤 국회의원이었던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목사가 될까 뭐 이런 걸 하다가 저 선배 목사가 당신은 정치 활동을 계속하면서 그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사회 운동을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계속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노예 제도, 노예를 하는 그런 걸 못하게끔 영국 군대가 막게도 만들고 해가지고 결국은 노예를 철폐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영국의 국민성을 다 바꿨어요. 그 사람이. 정직과 감사 운동을 하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럴 때인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에서 정말 지지리도 못 나고 가난했던 나라가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세계 10위권이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를 들여다보면 엄청 잘 살아요. 우리는 스스로 뭐 그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 한 5천만 원 정도 내고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집집마다 한 뭐 2천만 원, 3천, 다른 외국에서는요. 100달러만 해도 굉장히 큰 돈으로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별로 그걸 한 뭐 12여만 원 내는 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고 뭐 이런 처지가 됐잖아요. 그만큼 국민이 부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정치들도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법대로 해라. 너네들이 찾아낼 수 있으면 찾아내라. 만약에 찾아내려고 하면 저쪽 트집을 잡아가지고 너 까불면 이걸 가지고 한다. 그러면서 맞불 집회를 하고 뭐 아주 뭐 법으로 틀림없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갈 수 있고 그냥 투쟁해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막 이렇습니다. 꼭 부부가 서로 싸워가지고 아내가 잘못한 거를 남편이 얘기해도 아내가 막 난리쳐가지고 뭐 죽겠다는 둥 말 해가지고 강제로 이 사람의 이 남편이 하는 걸 막 막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 경우도 틀린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현상,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요즘을 변호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잘못돼도 다 법대로 해봐. 법대로 찾아 비싼 변호사 돼가지고 계속 하면 법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렇지 않았죠. 누가 싸웠으면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중재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했잖아요. 지금은 교통사고 나도 그냥 보험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는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게 돼버렸어요. 참 이상하게 좀 이렇게 대인관계가 단절되는 듯한 느낌을 가져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신감운동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감사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고 하는 이 감사의 효과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만족감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족감이 커진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내가 가난한 사람이지만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를 제가 자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속에 그분들이 사회에서 뭐 빚을 많이 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다 정리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런 바람 없이 거기서 나오는 산에 있는 나물 뜯어먹고 산에서 나는 약초도 캐먹고 또 자기가 농사 지어가지고 유기농으로 해먹고 이렇게 살으니까 가진 것에 만족하니까 행복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전혀 없어가지고 병이 있던 것도 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또 식사할 때
감사하게 되면 영양이 높아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가 커피를 한 잔 탈 때 커피 타는 걸 아주 감사하면서 하느님이 보내준 감사라고 생각하면서 커피를 타가지고 마셔보세요. 정성을 다해서. 확실히 맛이 다릅니다. 저는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잘하는 멋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친척집에 가더라도 가난한 집에 친척집에 갔는데 그분들이 아주 굉장히, 저는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가면은 저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근데 그분들이 그만큼 정성을 또 들여요.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얻어먹으면 아주 너무 맛있어요. 그 정성이 들어간 걸 다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어졌어요. 그 어떤 큰 스승이 있다거나 깨달은 분이 앞에서 말씀을 하실 때 거기다 음식을 쫙 갖다 놓고 갖다가 놓기만 했다가 가져와서 그분이 다 강연이 끝난 다음에 가져와서 음식을 먹어도 축복 음식이라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병이 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의식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이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 성의를 한번 만지기만 했는데 나병 환자가 고쳐지고 뭐 이런 기적이 이렇게 영화화 돼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왜 그러냐면 그 영적인 에너지라는 건 잔존성이 있어요. 잔존성. 이 특징이 그겁니다. 휘발성과 잔존성이 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생겨나는 지혜는 한번 딱 생각하면 얼른 쓰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그거 다시 생각하려면 절대 생각할 수 없어요. 다시 생각했는데 생각났다. 그거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건 휘발성이고, 잔존성은 뭐냐. 내가 천년, 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절에 모여가지고 계속 평화, 사랑, 자비 이런 것만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계속 좋은 마음만 가졌던 곳에 가면 아무리 나쁜 생각을 하려도 나쁜 생각이 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있어요. 외국에 가면 오래된 호텔을 선호합니다. 아주 여기 뭐 톨스토이가 자고 간 집이다, 뭐 괴테가 있었던 묵었던 집이라든지 이런 걸 자랑하는데 우리는 새 집, 새 건물만 좋아해요. 그게 전통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목조 건물로 다 지었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건물이 오랫동안 보존되기도 좀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높은 한 천년 지나고 뭐 이런 건물이나 그런 곳에 가면 좀 그때 그 기운을 한번 느끼려고 노력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감사를 하게 되면 아주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감사한 걸 다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량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행복할 때 하면서 아주 지극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그냥 거기서 화내고 뭐 이렇게 반응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뭐 누가 좀 뭐라 그런다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그것이 바로 아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넓은 아량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는 대인관계를 아주 좋게 개선한다는 것이죠. 항상 이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친구도 대하고 주변 사람을 다 대하고 직장 동료들도, 직장도 그래요. 직장이 아무리 내가 힘들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돈을 벌 수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면 처가 말뚝이에 절한다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직장 상사하고 사이가 안 좋고 동료들하고 사이가 안 좋고 왕따를 당하고 여러 가지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생각하면 점점 직장이 싫어져요. 그런 경우에 계속 근무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뭐 대단한 공부해가지고 나오는 것만 지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휴대폰을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조명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전기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작용을 하잖아요. 키면 켜지고 끄면 꺼지고 그러니까 그런 전기에도 감사하고 이 집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이런 집에도 감사하고 감사 덩어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과 말과 행동의 일치가 돼요. 일치되는 사람이 됩니다. 생각도 감사하고 말하는 것도 감사하는 말을 하고 행동도 아주 감사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 대한테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은 실패하기 마련이고, 항상 이게 맞고 저 12장단 선악구별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것으로 망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이유 불문하고 작은 거라도 계속 감사하는 훈련을 한 사람은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고 남들의 지도자가 되고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의력을 생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행사할 때 또는 스포츠 활동에 내가 참가해야 될 때 자신감이 없어서 불안하고 할 때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기 전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계속하게 해가지고 그런 게 들어올 새이가 없이 만드는 것이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입니다. 어디 감히 나쁜 마음, 저놈이 나쁜 놈이야 이런 마음이 생기면 바로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확 덮어가지고 저 사람이 그전에는 나한테 참 잘했던 것이 있어. 그래서 지금 저 친구가 저 정도 하더라도 난 감사할 거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또 그전에 코치 선생님 뭐라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막 저 욕만 얻어먹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내가 잘하게끔 그분은 도와주려는 건데 그게 오해가 생겨서 그럴 뿐이잖아요. 내가 아량이 좁아서 화가 난 것 뿐이잖아요. 그럴 때 감사한 마음으로 바꿔보세요. 그분을 저분이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욕을 하고 막 저렇게 나를 채찍질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력이 향상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들어올 틈을 주지 않으면 긴장하지 않고 자신감이 찰찰 넘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잘하면 성공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아주 간단하죠. 성공하려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려면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일도 크게 부풀려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려면 풀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전심전력을 다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부드럽고 아주 조용하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하게 하세요. 강하게 감사하면 큰 행복이 몰려올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